이제 자꾸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왜냐면 2025년 자꾸 되내야 돼. 그래가지고 2024년에 아직 잔산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2025년 두 번째 세션 1월 10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모멘티에 대한 어떤 놀라운 충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 주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이철우 대표가 여기 왔었습니다. 진짜요? 대구에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한국에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이제 왔다 갔다 그러죠.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사무실도 이제 옮겼더라고요. 그 맨하탄에 그래서 이스트 8번 가든가 9번 가든 같은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약정서 체결이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투자 약정서 체결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는 아마 하여튼 거의 뭐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는 하여튼 2천억 밸류로 들어가는 조건을 일단은 한 70억 정도까지 그렇게 일단 저걸 하고, 일단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조합도 1호부터 한 4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천억 정도 밸류로 해가지고 우선 처음 1차 1호 같은 경우에 한 70억 정도 목표를 해서 한 올 상반기안에 끝낸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약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하여튼 그렇게 해서 원래 좌우지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카카오의 어떤 성장,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올해 우리 어떤 이런 펀딩과 저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모멘티가 100만 유저 정도 확보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0만입니다. 그리고 2026년 말 기준해 가지고 1000만입니다. 1000만이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알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적인 앱은 스파크라는 앱입니다. 스파크라는 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든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뭐라 그러죠? 음식점에 가서 이제 여자분들 사진 엄청나게 찍죠. 지금 그러니까 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남자도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어떤 요리가 이게 어떨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상대에 전달했을 때 그 상대가 그걸 가지고 디벼도 보고 띄어도 보고 벌려도 보고, 무슨 말인지가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앞으로 인류가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유저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약 한 1000만 정도면은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약 한 1.5조 정도 됩니다. 통상적인.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1.5억 명이에요. 지금 현재 카카오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까지 갔었냐면 50조까지 갔었어요. 카카오가 50조까지.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으면 얼마나 될까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으면 카카오 시총은 얼마나 될까요? 500조 하죠. 그죠? 여기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10배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장에만 이제 한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카카오가 우리 시장을 더 벗어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은 라인이 이제 앞서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중국이 하는 카톡 있죠? 그 이름 뭐야? 아니야, 틱톡 아니에요. 중국이 쓰는 거.
하여튼 단어 생각나 넘어갑시다. 하여튼 중국에서는 또 카톡 같은 게 있어요. 또 미국은 또 페이스북 다 쓰죠, 그죠? 그 메타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인스타그램 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장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한계성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2주간 정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고, 한번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심도 있는 그런 사실적인 어떤 것들이 진행이 돼 가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 말고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안내해 드릴 부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금요 세션 방에다 올려드렸는데, 거기 이제 적용 사례들이,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느 단톡을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대학원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올려줘 봤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싶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전혀 무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괜찮구나. 다행이구나. 이게 이제 미칠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 전혀 모르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언제쯤 지나갔습니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앞으로 언제쯤 지나갔나요? 저는 2016년에 지나갔습니다. 8만 원에. 분명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지나간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고, 그때도 많이 올랐다고. 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어저께 왔던 제 후배가, 형님, 제가 500만 원에 비트코인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500만 원에 들어갔는데 그걸 뭘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받았대요. 이제 뭐 어떤 개인 간의 어떤 대차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그거를 300에 처음에 3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받았대. 근데 이게 500이 됐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씹더라는 거예요. 팔아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게 뭐 2018년인가 뭐 2016년인가 그 정도쯤에 이제 2017년 말에 287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자 이제 그게 막 좀 뜨자. 그러면 막 하도 사람들이 덜덜덜덜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답니다. 그거 팔고 500만 원이에요. 팔고 300만 원 이걸 받아가지고 500에 팔고 조금 남았는데, 조금 남으면 거기 프로테이저가 몇 프로 가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배가 뛰었는지 그게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몇 배가 1800배 뭐 하여튼 지금 쉽게 말하면 500만 원이 지금 그쵸? 500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됐으니까 몇 배야? 30배잖아, 그죠? 그럼 프로테이지가 3천 몇 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때에 그때 처음 자기는 코인원이라는 이 거래소를 개설을 했대요. 근데 코인원에 그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3천 몇백 프로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많은 가상자산들 거래를 하다 보니까 낮아진 게 1100 몇 프로래.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낮아진 게. 그래서 계좌 평가 금액이 형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말이에요. 똑같이 다이아가 떨어져 있어요. 누구는 그게 다이아로 보여. 주어요. 이거는 경험 있을 거예요. 같이 길을 가는데 친구는 10,000원을 주었는데 그 길을 같이 가는데 내 눈에 그 돌이 안 띄었어. 이런 경험 있죠? 누군 눈이 띄었는데 누군 눈이 안 띄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이 설명하는 거 하고, 제가 왜 이 예제를 들었냐면, 제가 모멘티를 만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확실한 논거론을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좋은 기업을 왜 니한테? 제가 울트라도 그랬고요. 스토다도 그랬고요. 발카리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야, 그렇게 좋은 기업을 어떻게 네가 만났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월 29일 날 강단 메시지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강단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걸 내가 예제로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 나가시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우리 목사님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금융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정말로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주위의 사람을 갑갑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 갈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진 여러분을 붙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사실적이고 실증적인 체험을 30년째 해오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제 답변이 좀 됩니까? 왜 네가 만난 데라고 많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왜 그게 확신을 가지냐라고 대답을 묻는다라면 제가 이렇게 말고는 이게 가장 완벽한 답일 것 같아서. 그럼 제가 그동안 그런 얘기 했죠. 나도 모른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4년 전에 변호사를 만났고 그래 변호사를 이제 가르쳤고 그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부분도 알아들어서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금융광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소송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선배님께 꼭 이 기업가를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모멘티라는 그 기업의 창업자인 이철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답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걸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돼?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나는 왜?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또 할 거예요. 간단히 이건 제가 100%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불신앙입니다. 요게 불신앙이에요. 안 나온다. 이거를 제가 그냥 통칭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빼놔버리고 있어. 이게 이제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자. 이게 색깔이 이상해가지고. 나는 왜? 나는 이게 이제 불신앙이다. 제가 오래전부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속에 그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언약 잡은 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통칭해서, 근데 사람들은요, 불신앙 이렇게 하면 고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불신앙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 마음에 뭐가 생기죠? 두드러기 막 생기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열받고, 막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앙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은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서 그런 시간표를 인도 안 해 가셨다라는 것 뿐이에요. 이걸 시간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근 30년 가까이 일을 계속 해왔다 보니까 제 눈에는 이런 게 연결이 되고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불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통칭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각자의 뭐가 틀려요. 하나님 계획이 틀리고 달란트가 틀린 거예요. 이걸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이 달란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크게 민감할 필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 각자를 향한 그릇의 크기가 다 틀리고요. 각자를 향한 어떤 시간표가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언약 잡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왜 이런 기업을 안 만나게 해? 여러분,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만나게 하면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나 만나게 하면 이거 보면 이해가 되고 또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또 이 기업을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 모멘트에 오케이 200 투자 자금을 한번 내가 유치 만들어 볼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계획이 다를 뿐인 거야. 계획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계획이 틀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틀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상관없어 이거 상관없고 이거 상관없고 이거 상관없고 이거 상관없고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누구를 만났죠? 저를 만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내가 꼭 다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언제 하여튼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진짜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인생의 메커니즘이다라는 얘기를. 특히 나는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집에서 합니다. 애들한테. 너무 쫑대하지 마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아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다.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또 이 모멘티라는 기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2022년도에 그래프라는 세계적인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초청해서 하는 강연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했는 줄 아세요?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5년 그 CES가 지금 라스베가스에 열리잖아요. 작년에 당신 갔을 적에 보니까 왜 원형돔 이렇게 우리 그 호텔 바로 건너에 둥그런 게 있었지. 그게 바로 CES 2025가 열리는 장소예요. 그 돔이. 그 안이 어마어마한 큰가 봐. 유리로 내재가 있는 바로 그 장소거든. 거기 지금 그게 열리고 있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어제 이제 화요일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대구에 초청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구 압니까? 이렇게 해. 대구 모른다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서야, 대화를 하는 중에, 아, 맞아요. 제가 2022년도에 대구를 왔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프라는 컨벤션을 대구에서 열었어요. 세계적인 스타트업 이 설립자들이 대구에 와가지고, 이런 이제 전자박람회 같은, 그렇게 해서 강연을 했다. 거기에 초청돼가지고, 건너편에 인터뷰가 호텔에 묵었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억나는 게 동대구역, 그리고 인터뷰가 호텔에 묵었대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그 택시를 탔는데, 무슨 호텔에 갔는데, 호텔 건너편이더라고요. 그게 코엑스 아닙니까? 그죠? 코엑스가 아니고 대구 엑스코. 그 엑스코인데, 그 엑스코라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거기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강연을 하고 갔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한 3번쯤 그렇게 뺏길 만한 그런 어떤 사건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답답하고 갈급하고 했으니까 뭘 했겠어요?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소송을 하게 됐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르친 변호사를 만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이시는데. 근데 그 붙이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전도라는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이 사명, 이 시대적인 사명,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를 그 전에 하나님은 훈련시키신다는 거지. 준비하시고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것에 특화만 돼가 있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지. 내가 서울대를 나온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나온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실망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각자가,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계기도 이렇게 만났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목사님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런 어떤 소망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이 집을, 지금 대구 난리잖아요. 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아파트를. 근데 이 집이 안 팔려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제발 집 좀 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아니야. 무슨 말인데? 그걸 못해 앉으시겠냐. 그리고 말씀에 항상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말씀에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가 네게 허락한 적이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집이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솔루션이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기도 응답 안 되더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적인 어떤 그런 스케줄, 어떤 로드맵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요즘 이제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 다니엘서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출애굽을 해서 뭐라 그러죠? 아니, 출애굽 이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하게 되는, 근데 요셉이 총리를 하게 되는 배경에 이 과정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요, 또 구덩이 들어가서 죽을 뻔도 하고요,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 노예 팔려가가지고 또 어느 백부장의 집에 뭐 이렇게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꼬시고 뭐 이렇게 그 말을 안 듣게 되자 다시 구속이 되고 뭐 이렇게 옥에 들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애굽왕 바로라는 사람이 꿈을 꾸게 돼요. 도대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이 시대와 이 다니엘 시대, 이거는요, 역사에 나오는 바벨론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는 엄청난 시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시대와 이 바벨론의 시대는 엄청난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TV에 보면은, 무슨 세계사죠? 그 방송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 벌거벗은 세계사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 똑같이 꿈이야. 근데 이 바벨론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갈급했겠죠. 그죠? 너무너무 답답했겠죠. 그죠? 이거를 누가 주장하셨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걸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가지고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총리가 되게끔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 다스려요. 똑같은 사건이 이 시차가 엄청난데 이 바벨론 시대에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마 이거 영화에 봤습니다. 영화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런 영화가 다 나왔어요. 벽면에 갑자기 손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써요.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갈급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이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총리가 돼. 2인자가 돼. 그런데 이 아들인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이제 불신앙을 통해서 처참히 죽게 돼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참히 죽게 돼요. 이게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어떤 손가락으로 쓰는 그 꿈을 해석에 대한 부분을 갈급해하고 답답해 하다가 이거를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의 꿈을.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접고 그 이후에 로마의 멸망까지 예언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목사님께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남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이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지나간 그 비트코인의 그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고 온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몫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걸 분명히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꿋꿋이 버텼을 것입니다. 근데 못 버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이게 무슨 뚜쟁이도 아닌 사람이 원래 그런 선수 그것도 없는데 마음이 그런 무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좋은 걸 맞는데 이게 자꾸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걸 공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공유를 통해서 시너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함께 상생했던 그런 기본적인 미션을 오늘날 갖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제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미친놈 아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똑같이 얼마 전에 불과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똑같은 반응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미친놈 아이가 야 은행에서 저 발행한 한국은행 것도 내 집에 지금 없는데 무슨 가상자산 무슨 뭐 가상화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실제 화폐도 없다. 무슨 가상화폐 같은 소리 하냐. 그걸 돈 주고 사 이랬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예를 뉴스에 나온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25,000개를 주고 피자 한 판을 사 먹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25,000개라는 것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요, 그 지나가는 그 비트코인을 못 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기회의 많은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이거. 이 만남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만남이라 하는 것을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 이거를요 파토 내버리는 만남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단발맛적인 이유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뒤에 칼 꽂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왜 당신은 다시 또 예스하고 받아들여?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왜? 저는요 이 만남의 주제라는 부분에 누가 만나게 하시냐라는 것에 항상 집중합니다. 내가 만나겠다 나의 베품으로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항상 주제를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거부할 권리안이 있으면 이게 거부가 되는데 제가 거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만남에 대한 이유 그것을 제가 늘 생각하다 보니까 예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예제를 들어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설 수가 없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망하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요. 쉽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온 거야. 똑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단하게 생각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 권력을 주고 그리고 이 총리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주게 되죠. 그리고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아들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가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했다. 실제로 역사적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화를 이룬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시대 바벨론 세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엄청난 그 땅과 엄청난 어떤 지배세력을 가지는 그 핵심적인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 이 벨사살이
물려받았는데 이 벨사살이 또 그런 벽에다가 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손이 나온 어떤 글씨를 쓰는데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또 우문 해석을 해서, 결국 이 벨사살 왕이 갈급했고 답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다 이런 어떤 부분들의 만남이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모멘트 이치르서필 같은 사람이 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만나게 됐어?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갈급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든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계복음을 이뤘다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했느냐? 죄수 신분으로. 죄수라는 신분으로 로마 앞에 왕 앞에 황제 앞에 서서 황제가 심판하는 그 자리에 바울을 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끔 하고 결국 AD 313년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부분의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도 야 큰일 났다 이거 뭐 안 된다. 야. 아 이게 문제가 있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내가 색깔이 이상하다 했더니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였네. 누가 이거 여기다가 잉크를 재놨었나 봐. 야 미치겠다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 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뭘 넣었다 여기다가. 그것도 아니. 이거 보드마커 맞는데. 맞아. 이거는 되는데 물티슈 줘야 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 쪽으로 통해서 자 죄수라는 신분, 그 다음 포로라는 신분, 이런 신분들, 그 다음에 노예라는 신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죄수다, 그 다음에 노예다, 그 다음에 이 포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저 맞잖아요. 가장 어려운 극저. 이것을 통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고 만남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최고의 자리로 보낸다. 자리로 라는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만남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야 이거 뭐랄까나 이거 제스처 인터랙티브 비디오다 라는 어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있는 중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면요, 만나고 있는 중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냥 빅데이터. 이것이 뭘로 만들어졌죠? 이걸 결집한 게 AI 인공지능입니다. 맞나요? 이제 다 이거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이 스마트폰 안에도 한두 개쯤의 인공지능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A-라 하는 그 AI 솔루션을 깔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지금 AI가 붐이잖아요. 근데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제프리 힌턴 교수가 무절제하게 규제되지 않은 AI의 사용으로 인류는 30년 이내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엄청나게 위험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오픈 AI가 오리온이라는 엄청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인공지능 이 빅데이터에 최고의 어떤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오리온이라는 것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어땠냐? 기대의 반 조금 넘었대요. 이 말은요, 데이터가 고갈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닥이 나버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 신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철호 대표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철호 대표가 뭐라고, 여기 지금 그 대화했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라고 해요? 이 지구상의 빅데이터가 고갈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왜?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게 신문에 여러분들 다 올려드렸습니다, 톡방에. 보시면, 거기에, 당장 돈 안 되고 성능 향상 기대도 못 미쳐. 세계는 AI 인프라를 연끌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거기 보면, 오픈 AI가 오리온 데이터를 아무리 늘려도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로 해서 낭만에 봉착이 됐다. 그래서 기업의 70%가 바로 이러한 AI에 이런 투자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지금 2025년 CES에 양자 컴퓨터가 화두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만든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작년 한 해 동안에 10배에서 20배 정도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에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어제 하루 만에. 젠슨이 어떤 말을 했느냐? 아니다. 지금요. 지금 원래 몇 년도입니까? 2025년이죠. 근데 2030년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보편화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젠슨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 20년 뒤에 될지도 모른다. 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추정하는 사람들 20년 뒤에 이래버리니까 지금 두 사람들 다 죽을 파인데 내 죽고 난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뭐 지랄 뻗어든가 말든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뭐냐? 제가 이런 얘기를 아이밍을 투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컴퓨터는 뭐로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0과 1의 조합입니다. 이진법이에요. 이진법이에요. 양자 컴퓨터는 요 사이에다가 0.5를 넣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뭐가 되나요? 삼진법이 되잖아.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간단해. 자, 우리가 0에서 9까지 제가 아이밍 설명할 때 이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국가별로 분류를 하고, 그죠? 기억나나요? 그다음 국가에 뭐가 있어요? 주가 있잖아요. 주가 있고 도가 있잖아요. 뭐 주나 도, 그다음 또 뭐예요? 시, 군, 구, 뭐 등등등 있죠. 그다음 제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다음 여기에 또 뭐 표준어인지, 은어인지, 비언지, 속어인지 뭐 이렇게 분류한다 했죠. 이걸 전부 다 뭘로 한다 그랬어요? 0에서 9까지에 대한 숫자를 구했다 했잖아요. 모든 단어에. 이 숫자가 이 아이밍을 개발한 사람이 이분도 그러니까 또라이고 천재예요. 전 세계에서 모든 인류가 쓰는 모든 단어가 25만 3천 개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예? 여러분 이런 상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전 세계 인류가 다 쓰는 단어가 25만 3천 개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이 수천 개야, 수백 개고, 어머니라는 말이 수백 개야.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 왜요? 어머니를 말하는 말이 표준어도 있지만 은어, 비어, 속어 많잖아요. 뭐 마미, 머더, 엄마, 어머니,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개야 지금, 그죠? 아버지만 해도 몇 개예요, 그죠? 거기다 이거 사투리 쓰면 더 골 때리잖아. 뭐 꼰대부터 시작. 나는요 군대를 떡갔는데 깨구락지 하는데 나 그 말이 너무너무 우스웠어요. 깜깜 웃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개구리를 말한대. 그 충청도의 개구리 사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도 그런데 그렇다라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표준어가 원래 있어 없어요? 그 지칭하는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번호를 준다. 자, 국가번호 앞에다 주고, 이걸 굳이 이게 뭐예요? 0에서 9까지가 0,
1부터 9까지 써보면요. 0, 1, 2, 3, 4, 5, 6, 7, 8, 9 이랬으면 이게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10개 이건 뭐요? 10개로 이루어진 십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픽도 만들고 텍스트도 만들고 다 만들어지는데 여기다 0.5를 하나 더했다라는 거죠. 이래서 큐비트래요, 이걸. 큐비트. 왜? 우리 비트, 바이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해되나요? 우리가 비트 얘기했잖아요. 비트 컴퓨터라는 이름도 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게 1비트, 2비트, 3비트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트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 안에 중간자를 넣는 거예요. 이건 이제 큐비트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요렇게 넣으면 10억 년이 걸려야만 나올 솔루션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답변이 탁 튀어나옵니다. 수학 계산이 탁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파이가 뭐예요? 3.141597 등등등등등등 엄청나대요, 이게. 기억나시나요, 이거? 근데 이 끝을 우리는 그래서 이건 잘라보잖아. 그냥 이 정도에서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있다 없다? 이걸 끝으로 계산해낸다 하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계산기 딱 떠지르면 예를 들어서 나누기 딱 해보면은 왜 12자리밖에 우리 보통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3.1666 이래 되면 1.666 이래 되는 거 많이 나오잖아. 그죠? 왜? 정확히 나누기가 안 돼.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계산기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양자 컴퓨터라면 그 끝이 있어 없어? 근데 영원히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양자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빅데이터가 고갈이 났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이 친구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렇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기 전에 검증을 합니다. 무조건. 하고 나버리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전에 저는 검증을 하지, 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검증하고 뽑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하기 전에 검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검증을 하거든요. 많은 것들을 검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를 적어요. 상담에 들어가면. 딱 적어보면, 근데 이 말이 틀리면은 이 말에 가식이 있다, 없다? 거짓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뉴스가 딱 나오죠. 이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게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자 컴퓨터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 엄청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솔루션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퀀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QAI랍니다. QAI. 이 QAI 빅뱅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신문이 났어요. 지금 이 CS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누가 얘기를 하냐? 이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모든 데이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결국 글자 아닌가요? 텍스트예요, 그죠? 다 책들 다 이거 뭐로 되어 있나요? 글자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또 있으면 우리 전달되는 어떤 의사 전달에 상호 어떤 의사 전달의 핵심 뭐예요? 영상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럼 눈으로 보는 거 왜 비디오 아닙니까? 맞죠? 그다음 또 뭐예요?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사운드 아닙니까? 맞죠? 이거 말고 다른 건 뭐 있어요? 이것들의 합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전부 다 이것들의 합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다가 발상을 두느냐? 인간과 인간이 상호 간에 작용하는 그 상호작용에 그것은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같아요? 다 틀립니다, 이거. 이거 다 틀립니다. 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만약에 맛있는, 요즘 이제 핫한 그 맛있는 게 뭐예요? 딸기죠. 근데 딸기를 먹는 방법도 다 틀리겠죠, 그죠? 누구는 꼭지부터 띄고요. 아니면 꼭지 달아가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맛에 대한 표현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같아요. 어린애한테 그걸 예를 들어 0세짜리 어린애한테 태어나서 처음 먹는 애한테 그걸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어때요? 애가 막 바로 웃어요. 맞잖아요.
바로 안 웃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해 줘도 한 2살쯤 되면은요, 그걸 안 줘도 그 맛에 익숙해져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화면에 나와도 막 딸기 들어서 그거 막, 딸기를 막 테레비 하면서 막 꺼내려고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반복되는 학습이죠. 인간은 그렇게 원초적으로 본능을 하도록,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우리가 오감, 오감이 이제, 있잖아요. 뭐, 단맛, 신맛, 쓴맛, 뭐, 이렇게 짠맛,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게 다 필요 없어. 이게 이제 고갈 났다는 거죠. 그런데, 행동이라는, 야, 이렇게 명제를 내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명제를 내면요. 이건 어때요?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감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집사람 봤는데 감나무에 딱 올라갔는데 이게 부러진다고 자꾸 여보 그거 위험해 그 감나무 그거 그런데 떨어질 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떨어져 가지고 낙법을 제가 땡물을 굴러가서 탁 났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 난리가 나서 혼이 좀 났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10년 안 됐겠다. 하여튼간에 그 누가 이렇게 청도에 감을 좀 따달라 해가지고 갔다가 한 4, 5m 정도 되는 감나무에 올라와서 가지를 이렇게 밟고 가지를 있다는데 아니나 다르게 이게 따닥한 부러지면서 딱 굴렀어요. 그래서 탁 떨어지면 그냥 낙법을 쳤죠. 두 바퀴 발을 뺑글 돌아보고 탁 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았냐고. 그래서 제가 유도를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일어났었는데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실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척추고 허리고 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자신도 예측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뭐에 수렴을 해요? 이거는요 이미 고갈이라는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요 이 무한대에 수렴합니다. 바로 이거더라고요. 무한대에 수렴합니다. 무한대에.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무조건 나한테 집중해야 된다. 왜? 나는 무한 데이터를 어떻게 작동을 시킬 것이며 무한 데이터를 통해서 검색을 어떻게 하고 무한 데이터를 통해서 뭐 영화고 뭐고 뭐 다 바꿔보는 거야 그냥.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익을 따지는 순간에 인류에 재앙이 오게 되고 오픈 AI의 영리화를 두고서 규제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제가 올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픈 AI가 지금까지 사단이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계속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지금까지 들어왔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투자를 더 받아야 더 이걸 확장자를 좀 하고 더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투자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류의 어떤 공익 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어떤 활용을 할 가치를 활용하고자 오픈AI에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하는 대신에 그 소스들을 자기들이 썼죠. 누가? 구글이, 누가? 애플이, 누가? 아마존이 이래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픈AI에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자 이제 유료화하자 이걸 재단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며칠 전입니다. 지난주입니다. 여러분 다 올려드렸는데 그걸 이제 영리화 재단화한다라는 게 재단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영리법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뭐가 붙었습니까? 논쟁이 가야 돼요. 왜요? 계속해서 오픈AI는 비영리 단체로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기관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왜? 다른 업체들이 저거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났냐면요. 엔비디아는 뭐 하는 회사죠? 칩 만드는 회사예요. 맞죠? 각자 나라에서 제조 생산하게 해가지고요. 지금 아웃소싱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들만의 아는 기법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마진이 76%야.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일인데 엔비디아가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냐? 이스라엘 기업 런 AI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201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인프라, AI 인프라. 그래서 소스를 다 어떻게 하겠다? 오픈하겠다. 그러니까 오픈 AI예요. 그러니까 공유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유화 처음에는 뭐예요? 이게 카카오의 마케팅하고 동일합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강좌를 통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뭐냐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애니팡을 공짜로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카카오의 지배 세계 속에 우리 다 들어가 있잖아. 이해되세요? 이런 마케팅 방법이에요. 이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닌 거라. 그러면 오픈 AI가 만든 이 오픈 AI 인공지능의 이것을 많은 기업들이 자료화해서 써야 안 써요?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죠? 그들이 상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활용하는 좋은 예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 그 돈을 받잖아요. 그럼 이 오픈 AI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제조 하드웨어에서 뭐로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냐. 바로 이런 뜻이에요.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런 AI라는 이 AI 인공지능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회사냐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하고 꽤 겹쳐요. 모멘트하고 겹쳐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가는 방향이 틀림없고 완전히 맞구나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입니다. 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왔다. 이런 AI라는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GPU 클러스터 리소스를 자료들이죠. 여러 AI 워크로드 간에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AI 가상화 인프라를 제공하며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더라고요. 가상 인프라입니다. 가상 자산의 뜻이. 가상화 인프라를 제공하면 이런 AI와 머신러닝, 이 머신러닝이라는 이 솔루션이 어디에 이걸 접목을 시키냐면 로봇에다가 접목을 시켜. 이 로봇이 인간처럼 활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머신러닝 솔루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AI와 이 머신러닝 솔루션에 대해서 수요 증가에 따라서 하드웨어 리소스의 최적 성능과 활용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AI 기술은 GPU의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분산시켜 하드웨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적은 리소스로 빠르게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워크로드 자동으로 분산시키는데 하드웨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자, 여기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구동식은 뭐가 나와요? 우리 지금 컴퓨터 다 구동식은 뭐가 나와요? 열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유튜브를 계속 봐보세요. 어때요? 이 스마트폰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해지죠?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트북도 뒤에 보면 뭐가 붙어 있죠? 선풍기가 붙어 있죠? 데스크탑에도 뭐가 붙어 있죠? 컴퓨터 뒤에 보면 선풍기가 붙어 있잖아요. 왜? 식히려고요. 그 말은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뭘 더 많이 먹는다? 전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의 현대 HD 일렉트릭이라는 이 회사 주가가 40만 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만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원도 안 갔었어요. 근데 왜 이게 40만 원을 갔느냐라는 거죠. 이유가 40만 원을 갔는 이유가 바로 전기가 엄청나게 먹더라는 거죠. 오픈 AI가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인공지능 생산을 이렇게 통해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 그런 회사들이 공급을 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챗GPT가 나오고,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뭘 먹더라? 엄청난 전기가 소요되더라는 거죠. 엄청난 전기.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컨트롤하는 걸 뭐라 합니까? 배전반이에요. 맞죠? 분전반이라는 거예요. 전기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또 뭐예요? 전기를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ESS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전방위 산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LS 일렉트로닉이고요. 전방위 산업을 하는 회사가 HD 일렉트로닉이라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 주가들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항상 먼저 가는 것도 있고 나중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해서 가는 어떤 분, 후행해서 따라,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 실전조등하는 지금 전 세계가 벌써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로봇에 슬슬 빠져들고 있죠. AI 지금 빠져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많은 복잡단안한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자, 제도화도 돼가고 있어요. 뭐가요?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점점 더 앞으로 이제 각자가 뭐를 강화할까요? 보안을 강화해야 하네요. 하게 되겠죠. 맞잖아요. 여기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간섭을 하고 뜻밖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한다면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은 당연히 강화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어떤 보안이 강화되는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뭐냐? 별로 가상자산이에요. 거기다 수수료를 쓰는 게 가상자산이라고요. 페이머니로 쓰이는 그다 이 말이죠. 수수료를 지급할 돈.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발행한 거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이 아니야. 그래서 탈중앙화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제가 말이 좀 빠른가? 아무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자, 근데 이거를 왜 1조 4천억씩이나 주고 이걸 왜 사? 엔비디아 이거 왜 사냐라는 거지. 야가 원래,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처럼 GPU라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왜 얘가 이걸 사냐라는 거죠. 하드웨어를 넘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단계까지 뛰어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I 가상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이거예요. 데이터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에 대한,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바닥이 난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기다가 가상이라는 게 뭐죠? 가상이나 가정이나 비슷한 얘기죠.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해서 일어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글자가 A라고 칩시다. 근데 A 다시, A 마이너스, A 플러스, 뭐 A 제로, 그 다음에 뭐 A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생성 또 해낼 수 있어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럼 엄청나게 A라는 어떤 다양한, 이건 다 뭐야? A의 아류들이잖아요. 이 뭐죠? 가상이잖아요. 이렇게 키우는 이거를 연구하는 회사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건 결국에는 만드는 거죠.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행동은요, 무한대라는 겁니다. 무한대입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반응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거든. 유튜브에 보면 로봇이 인간 사회에 들어가서 뭐 몇몇 이렇게 그런 영화들이 몇 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로봇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서칭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이제 학습의 어떤 그런 부분을 넘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닥난 이 빅데이터의 솔루션은 모멘트입니다. 인간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그래서 검색도 행동으로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 주주 명부를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이 회사들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많이 늦었고요, 전부 다. 이 회사가 미국을 넘어가서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하고 전부 다 받았어요. 2019년 5월 달에 미국에서 법인 설립을 했더라고요. 2019년 5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왔는 사람들이 보니까, 모트레이 팜스, LLC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3만 주가 넘어요. 근데 똑같이 신문 뉴스에 제가 나왔던 거 제가 공유해 드렸는데, 3만 9천 주가 40억이에요. 윤상현 회장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눠보면 3만 9천 주, 40억 나누기 3만 9천 주면 한 주에 얼마 나와요? 그죠? 그게 계산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주당 가치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신문에 40억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당 얼마나 되냐면요. 10만 2,564원이 됩니다. 이게 한 주당 가격이. 이렇게 산 거야, 이 양반이. 그랬는데, 똑같이 2.38%야. 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0.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런데,
지분은 0.6%밖에 차였는데 3만 준 거예요. 3만 436주야. 아니 이거 언제 투자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했더니 미국에 딱 회사를 딱 설립하자마자 딱 한 달 만에 투자가 들어왔대요. 지금 이 회사의 실현 수익률은 30배가 넘는답니다. 현재 지금. 한 달 만에 투자가 들어왔어요. 한 달 만에. 미국 가서 이 회사 설립을 딱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모트레이 팜스라는 이 회사는 농장도 경영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이, 미국은 우리나라 농장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농장 한 개가 뭐, 1000만 에이커씩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엄청난 기업이. 이런 기업에서 이 모멘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설립하고 한 달 만에 들어왔대요. 지금 현재는요, 이 회사는요, 30배 이상 이미 이익을 실현 중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외국에서 투자가 된, 이 주주명부에 등록된 외국 지분자들이, 근데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꽤 유명한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TV사업부 부사장을 했던 분이시고요. 지금 이분이 부회장으로 은퇴까지 하셨더라고요. 이분도 미국에서 투자가 들어왔대요. 이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분들 굉장히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배민의 김봉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오히려 늦게 들어왔고, 임세력도 늦게 들어왔고, 오히려 대상홀딩스도.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13,000주가 1%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콜마 홀딩스가 54,109주가 배정이 됐는데, 이게 4.24%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걸 해보니까, 많은 차이들이 나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했더니, 제가 이제, 활동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미국에 이제 사업자용 비자 해서 E2 비자라고 있습니다. E2 비자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 4월 달에 이때 제가 환율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1235원이더라고요. 4월 15일 날 마감 환율 기준이. 1235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만 불이 투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때에 1400억 밸류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콜마 홀딩스에서 들어왔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 한 25억. 이때 돈입니다. 그 지금으로 환산하면 훨씬 높아요. 이미. 환율 자체가 지금 1,500원 가까이 되니까 훨씬 높겠죠. 그 다음에 2020년 12월 20일 날 500만 불. 그게 2,100억 밸류로 들어왔대요. 이때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88원인 거야.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그때 김현재 우리가 1,228원이었나요? 1,300원 안 됐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 제가 환율 봐가지고 1,268원이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저거 들어갔던 거. 울트라 사이트. 1,300원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거 피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1,300원 안쪽으로, 그래서 제가 1,300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체크한 날이 그렇습니다. 돈 붙인 날이 있거든. 그래, 1,300원 안쪽으로. 그래, 하여튼 1,300원 가까이인데, 그때 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어요. 1,300좀 더 올라갔지. 네, 그니까. 더 올라가 1,300이 픽스한다. 1,300을 픽스한다고. 그래 얘기했었나요? 하여튼, 우리가 1,200 얼마에 하여튼, 내가 송금을 시킨 걸로 1,288원인가 하여튼. 1,30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투자 원금도 있지만, 환율이 이러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외국에 투자를 할 적에, 지금은 1,500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30% 수익 났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환율이 30% 떨어져서 그게 제로야. 무슨 말이 돼요? 그럼 뭐만 냈죠? 수수료만 낸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20일 날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이 40억이 300만 불이었대요. 이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325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한 콜마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적으로 다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집행되는 어떤 거는 타임라인이 굉장히 하여튼 중요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신기하게 하여튼 환히 시장을 내다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참, 보통 어떤 그런 시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번 화요일 날 하여튼 대구 내려와서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잠시 쉬었다가 시간이 조금 됐는데요. 쉬었다가 이번 주 그 지난주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원래 새롭게 바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저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